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 또 제가 다룰 주제는 한일 간의 갈등, 특히 이 갈등을 자초한 우리나라 정부와 법원은 한 십수년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 2005년 일입니다. 그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 조선인 원폭 피해자 등 3개항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대상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에 있는 한인, 조선인 원폭 피해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 징병 피해자는 이 사안에 없는 거죠. 근데 당시에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당시 최고 전문가들이 외교 문서를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 지금 대통령이죠. 위원으로 참여했다. 징용, 징병 피해자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종결된 것으로 봤고, 다만 그때 받은 돈을 경제 건설에 쓰느라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해 2007년 특별육법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에게도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이나 6,800억 원이나 지급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핵심 열쇠가. 2005년 당시에요.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위원 문재인 등이 포함된 거기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위안부라든가 사할린에 있는 한인이라든가 조선인 원폭 피해자는 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어서 따로 배상이 가능하지만 징용, 징병 피해자 문제는 65년에 한일 기본권 협약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5억 달러를 가져다가 거의 경제 건설에 써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갔죠. 그래서 6,800억 원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특별 입금으로 돈을 제공했죠. 그런데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05년에 이랬으니까 14년 전 일인데 자기들 모를 리도 없고. 근데 2012년 대법원에서 골 때리는 판정을 내립니다.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한일 기본권 협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거 안 된다. 당시 주심이 김능한 대법관. 꼭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무슨 말의 시작을 위대하거나 장중하게 시작하죠.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라고 했지만 사실 김능환 대법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형 폭탄을 투척한 셈이었습니다. 그 뒤 박근혜 정부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올라온 이권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태를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했죠. 지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태 같은 것을 얘기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걸 빨리 판결 내렸다간 이거 난리가 나 있구나 싶어서 계속 지연 했는데 촛불 정부랍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기다가 뭘 집어쓰셨습니까? 적폐 프레임이죠. 사법 적폐 프레임. 이거를
압력을 가했다고 거꾸로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짜 계속 판결이 지연되게 놔두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촛불 전략을 등에 탄 문재인 세력이 올라타자마자 이걸 적폐 프레임 해갖고 가둬 넣었죠. 자, 그리고 나서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소외와 고통에 따른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장기간 견지해온 대일 과거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평가를 한 분이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원덕 국민대 교수십니다. 참 기가 차도 기가. 그래서 김능환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무슨 양심적인 판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는 5천만 국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밀어놓고 있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양심 찾습니까? 소신 찾습니까? 누가 더 양심적입니까? 대다수를 위해서 내 소신을 굽히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나만 살아내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자, 죽어도 관계없다 하는 게 소신입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 들어 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측이 받은 위로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소송도 하지 않겠나 라는 질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 사망자 유족 위로금을 2천만 원으로 책정할 때 미국과 독일의 유사한 전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작년에 대법원 2억의 판단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이론적으로 전체 피해 구제를 위해 수십조를 더 써야 한다. 작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이를 알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원래 2천만 원으로 끝날 문제를 갑자기 대법원이 10배로 올렸어요. 2억 원.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쓴 거죠. 왜 이랬는지 몰라요. 왜 갑자기 10배로 뛰었는지. 그러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게 된 사람들도 그래? 사망자 유족 위로금이 2천만 원에서 2억으로 뛰었어? 그럼 우리도 더 올려달라고 해야지. 인지상정이죠. 이런 걸 보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만한 법원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가당착식 우를 범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최고로 악화되자 문제의 판결, 건국을 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했다던 사람 대법원장 입 다물고 있어요. 이원덕 교수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도 비슷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배상 분쟁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를 위해 일본의 이의를 제기하자는 우리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기금도 만들었고 잠정적으로 끝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판결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니 다음 해인 2012년 대법원에서 경쟁하듯 폭탄을 던졌다. 최근 한일 관계의 갈등은 모두 법원 발이다. 판사 몇 명의 알량한 지식,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이 결국 오늘날 죄 없는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하는 공세는 저는 절대 일본 혼자의 작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후에 거대한 미국과 수위도 조율하고 시나리오도 있을 거예요. 착착착착 준비해서
한국을 목을 조일 수 있을 때까지 조여서 그럼 항복해야죠 뭐. 무슨 배열투척으로 맞아 싸우긴. 죽창으로 누굴 찌르려고 뭐 미국 국제 의뢰라고요? 죽창으로? 아이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올해 연두회견에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자가 질문했죠.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된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원덕 교수는 일본 국민이 왜 일본 최고법원이 아닌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나? 현실적인 방편을 말하는 게 외교인데 우리는 원리주의에 지배된다. 원리주의 뭐예요? 탈레반. 탈레반이죠.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 무조건 원리만 따라서 사람 다 죽이고 여성들을 막 성폭행하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너무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 이게 당시 외환 보유고의 24%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원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다. 일본과 끈질기게 사투를 벌여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받은 것은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된다. 경제 발전의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는 확실히 수월했다.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요. 필리핀은 일본에 점령된 시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5억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5억 달러를 받고. 그럼 또 역사의 무지한 분들은 왜 점령기간이 짧은 필리핀보다 점령기간이 36년이나 되는 한국이 이렇게 돈을 조금 받았냐? 굴욕외고 한 거 아니야?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과 연합군 간에 체결된 조약이 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여기서 필리핀하고 베트남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배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받은 겁니다. 한국은 그런 연합군의 일원으로 포함받지 못했어요.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방공전쟁을 수행하는 한국의 위치를 고려해서 전수국 위치에 지위를 주자라고 할 때 영국이 집요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의 중국을 일찍 승인한 영국은 자유중국과 한국을 조약선盟국으로 인정하는 걸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의 협의 끝에 중국과 한국이 제외됐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규정돼 협상 출발점부터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양국 간 재산 청구권을 특별 조정하는 걸로 됐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다 결정이 돼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징용자들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됐듯 하더니 2012년 대법원에서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이 뜬금없이 무슨 건국을 하는, 무슨 건국하고 이거 하는 건 무슨 관계지? 심정으로 개인 청구를 소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아있다. 일본에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다. 판결하니까 한일 관계에 초대형 시한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최종 판결을 한 사건 미루려고 했어요. 근데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사법적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나오죠. 2005년 민관 공동회의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 내막을 다 알고 있는데 오로지 박근혜하고 그 밑에 일했던 인간들을 내가 싹쓸이하는 것으로 노무현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심리로 정엉터리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또 한 명이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리면서 이제 한일 관계는 양국의 최고 사법부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진퇴양난, 살인무원, 고립무원 이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 지금 일본에 달라는데도 죽였어요. 일본이 이 돈이 없어서 안 죽였습니까? 한두 번 주기 시작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든 협정을 깨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그럼 한국이 이걸 풀 해법은 뭐가 있겠어요? 한국의 풀 해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원덕 교수라는 분의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 빠진 채 한일 기업이 기금을 내는 1:1 제한했는데 이건 빈껍데기다. 우리 정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징용 배상 문제를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의 대법원과 일본의 최고법원의 법리가 충돌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만일 재판에 지면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문제이지 국가 명운을 쓴 역사적 싸움은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냈고 일본은 이런 결론을 내는데 어떻습니까? 판단 좀 해주시죠. 판단이 나르면 그때 또 국제사법재판소 상대로 죽창 가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어디 유럽에 있는데 죽창 들고 뛰어갈 생각 하지 말고요. 따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세월호 유족자들한테 막 퍼줬잖아. 그런 식으로 했고 마무리하고 일본한테는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서로 그만하자. 우리도 좀 과하게 나간 점도 있고 너희도 좀 화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 며칠 전에 저기 과장급 회의할 때 그 이상한 창고 같은 데서 그런 거에 또 울분 터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일본 최고의 무슨 요정에서 맞아주길 바랬습니까? 만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 거 갖고 무슨 우리를 초라하게 대접했다. 그 일본 전술에다가 말리는 법이에요. 아니 토의하는데 이런 방이면 어떻고 저런 방이면 어때요? 아니 그런 거에 그냥 몰두해서 형식주의 논리. 에휴. 저는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전문가가 왜 없겠어요? 이제 이 정치가들과 법률가들이 단견에 사로잡힐 채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상황을 진짜 이런 것만으로 처음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가들도 참 문제 많아요. 상당히 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 내리는 판결들 보면 우리 국민 정서하고도 괴리에도 안 맞는 것도 많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거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국민을 괴롭히지 마시라고.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징용 배상 판결의 뒷이야기, 숨겨졌던 이야기를 오늘 방송했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허나르기 좀 해주시고요. 월간조선 구독과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